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하늘은 맑고 조용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장례식장에 모여들었다. 나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할머니는 나에게 어릴 적부터 유일한 친구이자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이었다. 그런데 장례식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묘지에서 조문을 마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나려 할 때였다. 저 멀리서 낡은 목줄도 없는 누런 털의 개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할머니의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울기 시작했다. 개가 우는 소리는 무언가 이상했다. 단순한 하울링이나 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처럼 낮고 흐느끼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소름이 끼쳐서 뒷걸음질 쳤고 다른 사람들도 당황한 기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저게 누구네 개야? 누군가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걔는 우리 마을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개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할머니의 무덤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유기견이라 생각했다. 사람들 중 누군가 먹을 것을 주기도 했고, 아이들은 무서워하면서도 호기심 득한 눈빛으로 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 개를 꺼리기 시작했다. 그 개가 나타난 이후 묘지 근처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바람 한 점 없는 날, 나무들이 흔들리고 묘비가 스스로 쓰러지기도 했고, 밤이면 누군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며 개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개의 눈빛은 평범한 유기견의 그것이 아니었다. 슬픔,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그런 감정이 엿보였다. 어느 날 나는 할머니의 방에서 예전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낡은 표지, 바랜 종이 위에는 작고 단정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야. 나는 아직도 그 울음소리를 기억해.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할머니는 혼잣말을 잘하셨지만 이런 말을 기록해둔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다음 날 나는 결심한 듯 할머니의 무덤으로 갔다. 그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개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손에 얼굴을 비비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내 이름을 속삭였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이건 꿈일까? 나는 뒷걸음질 치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고 개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그 눈빛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할머니를 보았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로 그 개와 눈을 마주쳤다. 뇌는 이 상황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할머니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방금 들은 목소리, 그것은 내 이름을 수없이 불러주던 그 목소리였다. 준아, 걔는 다시 눈을 감고 내 무릎에 얼굴을 기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털, 그리고 그 아래로 뛰는 고동. 분명 살아있는 존재인데 왠지 이건 단순한 동물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온통 그 개의 눈빛과 할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문장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야. 나는 아직도 그 울음소리를 기억해. 무슨 뜻일까? 나는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들을 조심스럽게 넘기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들이었지만 몇 군데엔 이상한 구절이 숨어 있었다. 묘지 뒷길엔 절대 가지 말 것. 밤 3시에 들리는 발소리는 환청이 아니다. 그 개는 돌아올 것이다. 약속했으니까. 나는 숨이 막히는 기분에 책을 덮었다. 그 개는 돌아올 것이다. 할머니는 이 개를 알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나는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이웃 어르신 박노인을 찾아갔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께서 혹시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예를 들면 개와 관련된 특별한 기억 같은 거요. 박노인은 내 질문에 깊은 주름진 이마를 찌푸리더니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얘길 너한테까지 할 줄이야. 네 할머니는 12살 때 동생을 잃었단다. 동생이요? 그래. 할머니가 아주 어릴 적 내 증조모가 일 나가신 사이 집 근처 연못에서 동생이 실종됐지. 시신도 못 찾았어. 다들 익사했다고 생각했지만 내 할머니는 믿질 않았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할머니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검은 개 한 마리가 할머니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단다. 처음엔 동네 개인 줄 알았는데 마을 어귀에만 가도 그 개는 꼭 나타났지. 마치 지켜주는 것처럼. 그게 지금 있는 그 개랑 닮았나요? 노인은 나를 뚫어지게 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아주 많이 닮았지. 눈빛까지도. 돌아오는 길 나는 점점 깊은 의문 속으로 빠져들었다. 혹시 할머니는 그 개를 동생의 환생이라 믿었던 걸까? 아니면 그 개는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묘지로 향했다. 개는 여전히 그 자리, 할머니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다. 묘비 옆 흙이 파헤쳐져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다가가 보았다. 누군가가 손으로 혹은 발로 긁은 듯한 흔적이었다. 개는 내 곁에 와서 조용히 앉더니 내가 묻기도 전에 천천히 땅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 마치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듯. 잠시 후 얕은 흙 속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드러났다. 작고 손바닥만 한 상자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붉게 물든 손수건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12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와 어린 소년이 나란히 서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지만 소년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다. 그의 손엔 작은 강아지가 안겨 있었다. 그 개는 지금 이 개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손수건을 들었다. 낡았지만 보존은 잘 되어 있었고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기억을 잊지 말자. 난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갑자기 뒤에서 바람이 불었다. 무언가 나를 스치고 지나간 듯한 느낌. 걔는 조용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눈빛은 인간의 것처럼 깊고 애틋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개는 그냥 개가 아니다. 그 상자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내 발끝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할머니의 과거, 그리고 이 개의 정체. 지금까지 내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발을 들인 느낌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걔는 내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나를 지켜보았다. 어떤 순간엔 그 눈빛이 사람처럼 느껴져서 섬뜩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마치 내가 이 미스터리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듯이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이제는 그 안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 페이지, 거의 맨 마지막에 적힌 문장이 나를 멈춰 세웠다. 그 아이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그 연못 아래 울음을 삼킨 채로. 연못, 박노인이 말했던 실종 사건, 할머니가 평생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그 장소. 나는 새벽녘, 손전등과 사진, 상자, 그리고 개를 데리고 마을 외곽의 오래된 연못으로 향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달빛이 수면 위에 흐릿하게 일렁였다. 개는 그곳에 다가가자마자 낑낑거리며 짖기 시작했다. 평소엔 조용하던 녀석이 마치 무언가를 느낀 듯 격하게 반응했다. 나는 손전등으로 연못 주변을 비추었다. 그때 한쪽 나무 아래 오래된 나무 표지석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진흙에 반쯤 묻힌 그것을 파내자 희미하게 새겨진 이름이 나타났다. 강우진, 연구 68, 인구부 79.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강우진, 할머니의 잃어버린 동생. 사람들은 실종된 줄 알았는데 사실 이곳에 묻혀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세워진 작고 오래된 나무 십자가였다. 누군가가 조용히 몰래 그를 추모해 온 것이다. 아마도 할머니일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물속에서 무언가 일렁였다.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다. 물살도 없는 연못 한가운데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것은 작은 형체였다. 사람도 동물도 아닌 그냥 어둠 속에서 스르르 솟아오른 실루엣. 걔는 그 형체를 향해 짖더니 갑자기 나를 가리켰다. 그리고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안 돼! 나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걔는 물속 깊이 가라앉고 있었고 물은 갑자기 잔잔해졌다. 몇 초, 아니 몇 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물 위로 작은 것이 떠올랐다. 그건 손이었다. 아주 작고 창백한 아이의 손. 나는 기절할 듯한 공포 속에서도 시선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그 손은 곧 물속으로 사라졌고 그 뒤를 따라 걔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당장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신호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메시지가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화면을 보자 숨이 멎는 비밀 연못 아래에만 있지 않아.
너도 기억해야 해. 그날 밤 너는 그 자리에 있었어. 나는 휴대폰을 떨구었다. 내가 있었다고?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아주 어릴 적 할머니 댁에 놀러 갔던 여름. 어른들이 낮잠을 자는 사이 나는 혼자 마당을 어슬렁거렸고 연못 근처에 있던 작은 창고로 들어간 기억이 있었다. 그 창고 안에서 누군가를 봤다. 우는 남자아이였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입만 벙그졌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준아! 거기서 뭐 해? 나는 놀라서 뛰쳐나왔고 그 아이는 창고 어둠 속에 그대로 남았다. 그 기억이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떠오른다. 내가 봤던 그 아이. 혹시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어두운 물속 작은 손이 내 손을 잡는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이제 알겠지. 넌 나를 본 마지막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곧장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마음속엔 지독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물속에서 본 그 손, 갑자기 떠오른 어린 시절의 기억, 그리고 보낸 사람 없음으로부터 온 메시지까지.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흩어진 채 내 머리를 조여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걔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희망을 품고 정원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그리고 문득 어릴 적 그 아이를 봤던 낡은 창고가 떠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오래된 문을 밀어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에 휩싸인 내부가 드러났다. 오래된 농기구, 상자들, 그리고 벽에 걸린 녹슨 낫까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폐쇄된 공기 속에서 나는 어릴 적 보았던 그 모습이 정말 꿈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구석에 낡은 책장이 하나 있었다.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그것을 정리하려는 순간 책장의 뒷면에서 이상한 틈이 보였다. 나는 손전등을 꺼내 비췄다. 숨겨진 문이었다. 작은 나무문, 손잡이도 없고 녹슨 못으로 막아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두 손으로 문을 밀었다. 삐걱 하고 열리는 그 틈 사이로 찬 공기와 함께 오래된 냄새가 확 밀려 나왔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낡은 천으로 덮인 상자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가장 구석, 촛불처럼 반쯤 녹은 양초들과 함께인 무언가. 작은 재단이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아, 재단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사진 속에는 할머니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곁에 서 있는 아이는 내가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그 아이는 연못에서 본 손과 닮아 있었다. 나는 사진을 뒤집었다. 거기엔 연필로 적힌 낡은 글씨가 있었다. 우진아, 내가 끝까지 지킬게. 널 세상에 다시 데려오진 못해도 이 아이가 기억하게 할게. 이 아이? 문득 손전등의 빛이 재단 아래쪽을 스치며 작은 나무 상자를 비췄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머리카락 조각, 손톱, 그리고 작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다. 인형이다.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를 본떠 만든 인형. 그리고 그 인형의 얼굴은 나와 너무 닮아 있었다.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말을 잃었다. 왜 내 얼굴을 본뜬 인형이 재단에 있는 거지? 그때였다. 뒤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재빨리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다시 재단 쪽을 바라보는 순간 인형이 사라져 있었다. 거기 누구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전등을 쥔 손에서는 땀이 흘러내렸다. 천천히 뒤로 돌아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다가왔다. 그 개였다. 젖은 털을 툭툭 떨며 서 있는 그 개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그리고 내 눈을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재단 앞으로 걸어가 앉았다. 나는 얼떨결에 개를 바라봤다. 마치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강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나, 창고 안에서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있었다. 너, 누구야? 아이의 입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없었다.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끌어안고 아이에게 무언가를 외쳤다. 여긴 오면 안 돼. 우진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어.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를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손을 뻗자 갑자기 공간이 뒤틀리며 모든 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정신을 차렸다. 걔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재단 앞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너 우진이야?
내가 그 말을 내뱉자 걔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 걔가 할머니의 동생 강우진의 영혼이란 말인가? 그 순간 걔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재단에서 본 사진, 사라진 인형, 그리고 걔의 눈물. 모든 것이 퍼즐처럼 얽히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마을에 내려가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오래된 마을 도서관이었다. 주민들의 족보나 사고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도서관의 지하 자료실, 먼지 쌓인 서류들과 누렇게 바른 책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마을 신문이 정리된 묶음을 펼쳤다. 그리고 마침내 1996년 5월자 기사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다. 강우진, 연못에서 실종. 수색 끝에 시신 못 찾아. 기사에는 연못 근처에서 실종된 소년의 이야기가 간단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사건에 대한 후속 기사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 이름을 더 찾아보려던 찰나 책장 아래 구겨진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한 먼지에 덮여있던 그것은 아마도 직원의 실수로 떨어진 것 같았다. 봉투 안에는 누군가가 손글씨로 정리한 미기록 사건 파일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우진, 실종 전날 할머니와 격한 다툼. 이웃들 진술에 따르면 우진은 죽어도 여기서 나갈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함. 실종 후 가족은 이상하리만큼 수색을 서둘러 마무리함. 아이가 연못에서 빠졌다는 증거는 없음. 하지만 연못 근처에서 발견된 피 묻은 손수건과 개의 발자국은 의문을 남김. 나는 손을 떨며 봉투를 닫았다. 피 묻은 손수건, 개의 발자국. 마치 과거가 지금과 겹쳐지는 기분이었다. 할머니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개, 그 아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다시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개는 마당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제와 달리 차분했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다. 내가 우진이라면 왜 아직 이곳에 있는 거야? 개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나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따라 마당을 돌아 집 뒤편으로 향했다. 오래된 감나무가 있는 곳. 거기엔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고 그 위엔 이름 모를 꽃이 피어 있었다. 거기엔 작은 목재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그 아이는 여기서 기다린다. 때가 되면 문이 열릴 것이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덤. 아마도 누구도 찾지 않는 무덤이었다. 걔는 돌무더기 앞에 앉아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아니, 그건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뭔가 억눌린 감정, 말로 표현되지 못한 고통이 섞인 울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 없음. 나는 손을 떨며 메시지를 열었다. 그 아이를 기억해줘. 그는 죽지 않았어. 그저 잊혀졌을 뿐이야. 나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누구야? 넌 누구지? 왜 나에게 이런 걸 보여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온 후 다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아이였고 다시 창고에 있었다. 재단 앞에 앉은 할머니가 무언가를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어린 우진이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넌 이 아이의 몸에 들어가야 해. 그래야 기억될 수 있어. 그래야 너도 살아있는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쪽을 바라봤다. 이 아이가 널 기억하면 넌 사라지지 않아. 잊히지 않게 해야 해. 나는 놀라서 뒷걸음을 쳤고 그 순간 모든 공간이 무너지며 사라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숨이 가빴고 이마에는 땀이 흥냈다. 그때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레 창문을 열었다. 정원 한가운데에 인형이 놓여 있었다. 바로 그 인형. 내 얼굴을 본 것처럼 생긴 사라졌던 그 인형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인형 옆에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다. 나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기억해줘. 네가 잊으면 나는 진짜 사라져. 그 순간 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 없음.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할머니는 날 묶었어. 너는 나처럼 되지 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아이는 억지로 붙잡혀 있었다. 개의 모습으로 기억 속에서 재단 안에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해방시켜야 한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창밖에 어스름한 하늘 아래 정원 한가운데 놓인 인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듯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듯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할머니, 우진, 개, 인형, 그리고 재단.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려는 듯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할머니는 날 묶었어.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번엔 할머니의 방이었다.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방, 나에게 금기였던 공간. 방은 어둡고 정적에 잠겨 있었다. 책상 서랍 하나를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묵직한 수첩이 나왔다. 갈색 가죽으로 된 표지엔 금박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의의 일기. 나는 할머니의 이름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손이 떨리는 채로 첫 장을 넘겼다. 1989년 10월 3일 아이를 데려왔다. 그 아이는 버려졌다고 했다. 부모도 없고 이름도 없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었다. 우진. 순한 아이였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울부짖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우진에 대한 기록이 이어졌다. 1993년 6월 7일 우진이가 내 꿈속에 나타났다. 눈이 까맣고 입이 없는 얼굴.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 아무 일 없던 얼굴로 아침밥을 먹었다. 아이가 둘인 것 같다. 겉의 아이와 안의 아이. 그리고 마침내 내가 찾던 문장이 나왔다. 1996년 5월 12일 오늘 의식을 치렀다. 아이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정신이 다른 곳에 있는 듯 자꾸 중얼거렸다. 나는 여기가 싫어. 이 집이 무서워. 나를 묶지 마. 그래서 결국 결심했다. 아이의 영혼을 봉인하기로. 살아있는 몸은 돌려보냈고 본래의 영혼은 재단 안에 담았다. 개의 형상으로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일기를 덮었다. 너무 무서웠다. 내 할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아이를 묶다니? 개의 형상으로?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제니인의 매개체였다. 개는 아이의 본래 영혼. 그리고 나는 그 기억의 열쇠였다. 나는 마당으로 나갔다. 개는 여전히 돌무더기 앞에 앉아 있었고 나를 보자 천천히 눈을 마주쳤다. 우진, 넌 아직도 여기 있었던 거야.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나는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널 풀어줄게. 이제 그만 괴로워도 돼.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나뭇가지들이 흔들렸고 정원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서늘했다. 재단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개를 품에 안고 창고로 달려갔다. 그곳엔 할머니가 만든 봉인재단이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재단 위에 인형이 눈을 뜨고 있었다. 나는 인형을 붙잡고 외쳤다. 이제 그만해. 그 아이를 놔줘. 할머니, 당신이 한 일, 내가 알고 있어. 그 순간 집안의 전등이 전부 꺼지고 재단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단 뒤에서 할머니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아이는 약했어. 그 목소리는 낮고 메마르고 생기 없었다. 하지만 분명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우지는 여기에 남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붙잡은 거야. 그 아이는 내 가족이었으니까. 나는 외쳤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감옥이야. 이제 보내줘. 그림자가 일그러지며 웃었다. 넌 아직 몰라. 우진만이 아니야. 너도 묶여 있었어. 나는 숨이 막히는 듯 멍해졌다. 뭐라고? 네가 그 인형을 본 순간부터 넌 기억하고 있었어. 내 안에도 그 아이의 일부가 있어. 우진은 네 안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거야. 그리고 넌 받아들였어. 나는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선택할 거야. 이 아이를 자유롭게 할 거야. 나를 묶어도 우진을 풀어줘. 그러자 재단의 빛이 강해지며 개가 크게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아이의 울음이었다. 고통, 공포, 그리고 해방의 울음. 인형은 불에 타기 시작했고 재단은 천천히 무너졌다. 그리고 할머니의 그림자도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졌다. 나는 개를 안고 재단 밖으로 나왔다. 개는 내 품에서 가늘게 숨을 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의 모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우진, 나는 속삭였다. 이제 자유야. 개는 사라졌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아침 정원엔 아무것도 없었다. 인형도 표지판도 돌무더기도. 하지만 한 송이의 꽃만이 조용히 피어 있었다. 하얀 동백꽃. 바로 우진이가 좋아했던 꽃이었다. 나는 정원의 동백꽃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그 자리는 따뜻했다. 그러나 더 이상 개도 인형도
재단도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졌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여전히 우진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 집 안으로 돌아와 조용히 할머니의 일기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미 읽은 내용이었지만 이번엔 다른 시선으로 보고 싶었다. 그리고 책상 안쪽 바닥과 가까운 서랍을 열자 한 통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랬고 겉면엔 낯익은 필체로 적혀 있었다. 미래의 너에게. 나는 숨을 멈춘 채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 속엔 어린아이가 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가 담겨 있었다. 나는 우진이야. 이걸 너에게 남겨야 할 것 같아. 혹시 네가 이걸 읽는다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겠지. 그렇다면 우리 둘 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야. 나는 사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상한 걸 느꼈어. 할머니는 따뜻했지만 가끔 너무 무서운 얼굴을 했어. 밤에 의식을 하기도 했고 나를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듯 바라봤지. 그게 싫었어. 그날 나는 울었어. 재단 앞에서 그들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걸 느꼈거든. 나는 두 명이었어. 겉에 나와 속에 나. 할머니는 겉에 나만 남기고 속에 나를 없애버렸지. 그래서 걔가 된 거야.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너야. 나는 숨을 멈췄다. 처음 봤을 땐 나랑 똑같다고 생각했어. 너도 나처럼 말이 없고 눈빛이 외로웠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네가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 나였던 너라고 해야 할까. 우리는 연결돼 있었던 거야. 넌 내 기억을 갖고 있었고 나는 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 우리가 같이 있는 동안 점점 선이 흐려졌어. 그래서 너도 나도 혼란스러웠겠지. 나는 원래 네 안에 있었어. 나는 손에서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다. 내 안에? 나는 편지를 다시 붙잡고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넌 내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사실 나는 내 안에서 태어난 존재야. 어쩌면 나는 네가 만들어낸 기억일 수도 있어. 아니면 정말로 너의 전생일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우린 누구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흔들렸다. 모든 것이 붕괴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정말 우진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하지만 내 얼굴은 낯설었다. 그 순간 기억이 밀려들었다. 아주 어릴 적 할머니의 방에서 나는 거울을 보며 이런 말을 중얼댔다. 나는 우진이 아니야. 근데 왜 이름이 기억나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할머니의 방 벽지 뒤에 숨겨진 작은 공간을 발견했다. 그 안엔 또 다른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주 어린 나와 개 한 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 개의 눈동자, 그것은 분명 우진의 눈이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 적혀 있던 글귀. 같은 영혼, 다른 몸. 한 아이는 자유를 택했고, 다른 아이는 기억을 남겼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나는 우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우진이 아니었다. 나는 그 아이의 일부였고 그 아이는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있었다. 내가 이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영혼의 완성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너를 놓아줄게. 그날 밤 나는 동백꽃 앞에 촛불을 하나 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너를 기억할게. 그리고 너를 놓아줄게. 우리는 이제 하나야. 바람이 불고 꽃잎이 날렸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평온함을 느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시선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단지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대상이 오는 날을.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다. 창문을 닫았는데도 바람은 어디선가 스며들었다. 나는 동백꽃 앞에서 촛불을 끄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발을 들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벽이 숨 쉬는 것 같았고 바닥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탁자 위엔 아무도 둔 적 없는 찻잔이 놓여 있었다. 김이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작게 접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 기억하니? 나는 심장이 멎을 듯 멍해졌다. 아무도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이 집은 폐쇄된 상태였고 열쇠는 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작고 마른 아이. 뒷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 익숙했다. 누구야?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갔다. 마치 유령처럼 아이는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냉기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신 벽지가 조금 뜯겨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손가락으로 벽지를 조심스럽게 찢었다. 그리고 숨겨진 문을 발견했다. 문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중앙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정교하면서도 기이했다. 열쇠도 손잡이도 없었지만 문은 부드럽게 열렸다. 그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보였다. 습기 찬 돌바닥, 벽에는 초가 다 타버린 촛대들이 줄지어 있었고 정면엔 작은 아이의 무덤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놓여 있었다. 그 앞에는 이름 없는 묘비. 그러나 나는 무언가에 끌리듯 그 앞에 섰고 돌판 아래 삽입된 금속판을 발견했다.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장우진, 2001년 2월 12일, 2008년 8월 2일, 모든 기억은 반복된다.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우진은 죽은 아이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그 아이를 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우진은 분명 나와 함께 자랐고 대화했고 팔에 정을 나눴다. 나는 무릎을 꿇고 묘 앞에서 속삭였다. 너 진짜 우진이야? 그때 묘비 뒤에서 작은 손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났어, 드디어. 나는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7살 무렵 여름방학. 나는 이 집에 잠시 맡겨졌고 할머니는 늘 내게 이름을 절대 잊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내 이름이 뭔지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그 여름을 무명의 계절이라 불렀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 나는 존재감 없는 아이였다. 그리고 그 여름 할머니는 매일 밤 제단 앞에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아이의 기억이 다시 돌아와야 해. 그게 아니면 모두 끝이야. 나는 다시 벽 안의 공간을 둘러보았다. 묘비 옆엔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 속에는 할머니의 필체로 적힌 비밀 기록이 있었다. 우지는 나의 손자였다. 하지만 그는 두 개의 혼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는 빛, 하나는 어둠. 나는 어둠을 봉인하려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그리고 우지는 개가 되었다. 다시 태어난 아이는 이름을 잊었다.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뿐. 그 순간 나는 모든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나는 이름을 잃은 아이였다. 우지는 이름을 남긴 아이였다. 우리는 한 존재에서 갈라진 두 개의 파편이었던 것이다. 나는 방을 나와 다시 동백골 앞에 섰다. 그리고 말했다. 우진아, 널 잊은 건 아니었어. 그저 내가 누군지도 몰랐을 뿐이야.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짙은 밤 동백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한 마리 개가 천천히 걸어왔다. 바로 그때의 우진이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늘에선 천둥이 울리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3시. 어둠은 너무나 짙었다. 밖에선 나무들이 바람에 휘청였고 하늘은 별 하나 없이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작은 그 개의 모습을 한 채 앉아있는 녀석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엔 사람이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안엔 내 과거가 있었다. 왜? 넌 울었던 거야? 할머니의 묘 앞에서.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 눈빛은 무거운 기억을 품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할머니는 나를 남겼어. 그리고 너를 데려갔지. 나는 숨을 멈췄다. 난 널 대신에 봉인된 거야. 그래서 개의 몸으로 태어났고 그 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어. 순간 기억이 스치듯 떠올랐다. 작은 나, 그리고 더 작은 형체 하나가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모습. 할머니의 손, 무언가를 봉인하는 기도. 우진아, 그게 너였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가슴 안에 무언가가 들끓고 있었다. 억눌린 감정이, 묻힌 기억이, 이름 없는 죄책감이. 그때 집 전체가 쿵 하며 흔들렸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졌다. 무언가가 깨어난 것이다. 나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정원은 안개에 휩싸였고 동백나무는 시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다. 검은 로브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익숙한 느낌. 그 아이는 돌아왔군. 그 음성은 낮고 울림이 있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고 오래된 존재. 넌 이름을 되찾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누구야 너는? 그 그림자는 웃지 않았지만 공기 자체가 비틀리는 듯했다. 나는 이름 없는 자. 너희 가문이 봉인한 저주. 그리고 너의 진짜 조부. 한혼조. 그는 손을 들었고 그 순간 정원이 갈라졌다. 땅이 벌어지고 수많은 검은 손들이 땅속에서 튀어나왔다. 잠든 자들. 그중 하나가 내 발목을 붙잡았다. 찬기와 함께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우진아. 개의 형체를 한 우진이 뛰어올랐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내 다리에 물었고 그 힘으로 나를 끌어당겨 구해냈다. 우린 집 안으로 도망쳤다. 문을 닫고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그 존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다. 도망치거나 끝을 마주하거나. 할머니의 방에 다시 들어갔다. 묘비가 있던 벽 뒤 공간엔 더 이상 묘가 없었다. 대신 바닥 중앙에 빛나는 원형 문양이 떠올랐다. 고대 문자로 가득 찬 그 원은 살아 움직이듯 진동하고 있었다. 우진이 말했다. 저게 마지막 봉인의 자리야. 우리가 함께여야만 열 수 있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슬픔과 용기, 그리고 해방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가자. 함께 끝내자. 우리는 둘이서 그 문양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이 몰려왔고 의식은 어딘가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땐 과거의 어느 날 할머니가 살아있던 시간이었다. 어린 내가 그리고 우진이 함께 마당에서 뛰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젊은 할머니. 그녀는 속삭이고 있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그게 아니면 둘 다 사라져. 나는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용서였다. 할머니는 우리를 지키려 했고 결국 우리 둘을 살리기 위해 하나를 잠시 잃었던 것이었다. 그 순간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다시 선택해라. 누가 살아남을지. 하나는 개로, 하나는 인간으로. 나는 우진을 바라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젠 우리가 모두 인간이 될 거야. 나는 두 손을 들어 문양의 중심을 눌렀다. 그리고 외쳤다. 우리의 이름을 되찾는다. 빛이 터졌다. 세상이 뒤틀렸고 시간이 무너졌다. 그리고 나는 눈을 떴다. 바로 병원 침대 위에서. 내 옆엔 우진이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개가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도 완전히 새로운 기억을 가진 채 깨어났다. 병원 침대 위 찬란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몸은 묵직했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다. 우진? 나는 조심스레 옆을 돌아봤다. 그곳에는 더 이상 개가 아닌 또렷한 눈을 가진 소년이 누워 있었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네가 맞아?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가 느껴졌다. 우진은 정말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우리 할머니의 동생. 병원 방 안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다. 나도 우진도 우리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바로 우리 할머니의 동생 이모였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그가 이제야 입을 열었다. 너희가 깨어나길 기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부드러웠다.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비밀을 전해주러 왔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작은 부적이 있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우진에게 나는 너희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수했다. 나의 영혼과 너희의 운명을 엮어 오랜 어둠 속에서 지켜왔다. 우진은 나의 영혼이 담긴 존재이며 너희 둘은 하나가 되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네가 두려워했던 것, 그리고 내가 숨겼던 비밀. 이 부적은 너희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열쇠다. 서로의 영혼을 잊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봉인을 풀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알겠어. 나는 상자를 내려놓고 우진을 바라봤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뎠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야. 아, 임겨더티나. 이모가 덧붙였다. 너희는 두 존재가 아니라 한 영혼의 두 형태다. 그게 바로 봉인이었고 저주였으며 축복이었다. 나는 손에 든 부적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따뜻하게 진동했다. 이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라. 이모가 말하자 방 안은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찼다. 우진과 나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로 다른 두 영혼이 서로 다른 육체가 아닌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해 네가 나의 일부임을 인정할게. 그리고 너도 나의 일부야. 우진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부적에서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빛은 점점 우리 둘을 감싸 안았다. 눈부시는 저우디 알프는 눈부신 빛 속에서 우린 모든 기억과 감정을 공유했다. 우진의 모든 두려움 그리고 나의 슬픔이 하나로 녹아내렸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빛이 사라지고 방 안은 평온했다. 우진은 이제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지키는 존재였다. 우리는 서로를 잃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완벽히 인정하며 새 삶을 시작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할머니 묘소를 다시 찾았다. 이제는 개가 아닌 사람이 된 우진과 함께. 묘 앞에 서서 나는 속삭였다. 우진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와 나, 우리는 하나니까. 우진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우리는 둘이 아니야.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이어질 거야. 그날 묘지는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바람이 살랑이며 나무들이 속삭였다. 사랑과 용서는 모든 저주를 이긴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났다. 잘했구나. 이제 너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물은 기쁨의 빛으로 변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진과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서로를 지키며 서로의 이름을 빛내며. 끝.